네, 저희 오프닝벨 2부와 함께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먼저 이 시간을 꽉 채워줄 전문가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나와주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오프닝벨 2부 우선 시황센터부터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10시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지도 1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또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1.14%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양인데요. 3044.72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3% 계속해서 하락세로 되고 있습니다. 937.75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장을 보시는 분들 피곤한 느낌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 종목들도 살펴보면은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거의 200여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이런 하방 압력 계속될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계속 매도세 늘려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5거래일째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300억 원대 매수 소폭이지만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이 1,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입니다. 기관이 148억 원, 외국인이 300억 원 각각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경우에는 6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9%, 2.2%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81,300원 선, SK하이닉스는 133,5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0.65%, LG화학도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2차 전지주도 힘 잃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시총 10개 종목들 모두 다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1.66%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4.06% 약세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모습 보였던 인터넷주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까지도 2.24%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들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보시죠. 오늘 정말 빨간불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2% 가까운 수준에서 약세권 가져가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2.44%, 아까는 빨간불을 켰던 펄어비스까지 0.32%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31만 3,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5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즌이 거의 8.77%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4만 4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도 모두 4% 빠지면서 계속 약세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CJ ENM도 아까보다 하락폭을 조금 늘렸네요. 1.34%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좀 살펴볼 만한 특징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러시아 백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협력 업체들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주최사인 한국코러스제약과 더불어서 7개사가 참여를 하는데요. 이수에치스와 바이넥스가 알려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수에치스가 9.66%, 바이넥스가 8.55% 급등하면서 이 백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현대차 그룹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아이오닉5 발표를 앞두고 지금 배터리팩 생산 업체로 선정된 세방전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방전지가 15.46% 급등하면서 11만 3,500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세방 같은 경우도 5.78%, 2차 업체로 선정이 된 삼보모터스와 인지스컨트롤까지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은 부작용이 크고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가 17.39%, 로지시스가 12.95%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KCT도 7%대, 한국전자금융도 3.56% 빨간불 켜내면서 디지털 화폐주 다시 한번 또 주목받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참 빨간불을 켠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피곤한 가운데 또 현대차 그룹주와 디지털 화폐 관련주만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이 팔자 또 개인이 순매수를 들어가면서 그나마도 지금 빨간불을 약간 이제 켜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오후까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어제는 오전에 좋았다가 이제 오후에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증시가 이제 미국 시장과 같이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가 선행을 하느냐, 뭐 미국을 선행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제 우리나라가 먼저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이 빠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다시 또 오늘도 아침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장의 중심이 되는 게 뭐 테마주 빼놓고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계속 좋아지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D램도 올해 가격이 이제 시작하고 이제 메모리도 이제 계속 오르는 거 봐가지고 결국은 올해 이제 유망 업종으로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최선호 업종으로 봤었는데 네. 사실 오늘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7% 하락을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우리 반도체 업종 주가들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 회사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모아지다 보면 이제 주가가 변동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인상이 아니라 상승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또 계속 상승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역기능을 지금 이제 미국의 앨런 그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조정 국면으로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디지털 화폐를 계속 이제 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 우리 회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좀 너무 높다는 인상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앨런 의장 자체도 일단은 저 어떤 제재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한 이제 세금 이런 부과 문제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비트코인 그때 급등 시에 몇 년 전에
결국에는 코스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코스닥이 빠지는 거 봐서는 혹시 코스닥 자금이 어떤 비트코인에 가는 거 아닌가? 일부는 아. 저는 분명히 움직였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과연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이제 멈춰야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지금 60일선이 한 2,940선이 돼요. 43이.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무너졌거든요. 코스닥은 그렇죠. 60일선이 936인데 오늘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급의 면에서 보면은 계속 개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외국인하고 기관도 우리가 뭐 연기금 필요 없이 투신을 봐야 되는데 네. 투신하고 외국인이 계속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지금 뭐 연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뭐 계속 그 어떤 목표 비율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한 비중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다시 이제 뭐 주식을 순매해서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비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파는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개인 말고는 투신하고 외국인인데 지금 뭐 외국인의 경우에도 환율이 지금 오늘도 약 1,112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환율 이런 추세 자체가 만약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만약에 상승 기조로 간다라면 결국은 달러가 강세되면서 원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원화 약세가 이제 수출 기업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그러면 어디까지 용인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20선이 어떤 거 제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1,120원이 환율이 돌파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이가 1,120원을 돌파하느냐 볼 거고 그다음에 과연 미국의 금리가 계속 장기 금리가 이제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그 두 가지 키포인트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계속 그 3월 만기 우리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인데 선물의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 이번 그 월에는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현재도 보면 약 4조 원 이상의 외국인이 선물에서 순매도를 보였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수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겠죠. 그런 영향이 있어서 계속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어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좀 있으면 중국 시장이 열리죠. 그렇죠. 아마 중국 시장의 어떤 우리가 그 향방에 따라서 오늘 오후 장세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시고 일단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과연 오전의 흐름이 어떻게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워낙 아침에 약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안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전장에선 계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2,397억 네. 코스피에서 순매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61억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의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기금이 뭐 7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연기금은 이게 오전에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순매수의 경우가 많았고 이제 오후 들어서만 이제 엄청난 물량을 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의 수급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 외국인하고 투신의 어떤 수급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 약세일 때도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겠죠. 이런 쪽이 좀 더 아마 수익률면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테마주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만약에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은 뭐 하루 만에 막 30-40%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는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큰 자금은 거기다 투자를 못 하지만 뭐 작은 자금이라든가 일부라 정도는 한번 우리가 테마주에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어제는 좀 테마주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오늘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약간 네. 이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렇다고 뭐 당장 사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장 초반 흐름 뭐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좀 오르는 건 뭐 메디톡스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뭐 전 종목이 거의 뭐 파란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바이든 정부에서
과연 이제 탄소 제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탄소 배출해 가지고 이제 가장 그 위험한 업종이 철강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강은 어차피 이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철강 업종도 올해 뭐 화학이나 다 좋게 봤는데 만약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탄소세 얘기를 하면은 철강 업체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철강 업종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봐서는 이제 61불을 오늘 타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유 업종이 이제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이제 60불 이상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네. 이제 셰일가스가 상산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과연 셰일가스를 계속 그 장려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셰일가스가 주로 그 선거 공약이었는데 셰일가스가 아시다시피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 돌에 해가지고 뭐 물을 하는데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정부에서도 과연 이런 셰일가스를 장려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가가 61불 이상에서는 우리가 정제 관련주들 네. 이런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어제 이제 오프닝 벨에서도 전해를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핵심 흐름을 한번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잠깐만요. 순위 분석. 네. 일단 이제 세방 우선주가 오르고 있는데 세방 우선주는 지금 뭐 현대차하고 뭐 우리 전지 계약, 뭐 2차 전지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렸는데 사실은 세방에 이제 전지가 있는데 요즘 오늘 보니까 세방 우선주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세방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적은 금액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코 강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목표가를 올렸어요. 뭐 증권사 레퍼런스인데 어제 15,000원 정도 했던 게 이제 목표가를 거의 3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거의 뭐 3만 원 거의 왔죠. 그래서 네. 이제 코스코 강판이 오르고 있고, 근데 서울식품은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에 이제 뭐 피자라든가 쿠키 네. 납품하는 거로 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은 보험 업종은 좀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가 오르면 항상 보험 업종은 상승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업종별로 적금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농 조비는 이제 이게 어떤 비료 관련주인데 어떤 면에서 이제 대북 관련주로도 이렇게 묶이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비료가 이제 중국이나 북한하고 남한하고 토양이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네. 네. 만약에 이제 북한에 우리가 비료를 준다 하더라도 경농이나 조비 비료는 안 맞아요, 토양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널리스트들이 분석 나온 자료는 없지만 일단은 경농 조비는 대북 관련된 비료주하고는 안 맞다. 토양이 안 맞다는 것만 제가 네. 이제 그거는 제가 그 업체 그 뭐 IR 담당자 만나서 얘기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 경농이나 조비는 사무실이 이 동네에 있거든요. 이 동네 그렇군요. 우성 아파트 네. 사거리에 있는데 사실은 북한하고는 좀 안 맞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마주에서 일시적으로. 오르는데 일단은 네. 뭐 정확히 아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는데 워낙 테마주다 묶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롯데케미칼은 굉장히 올해 실적이 좋은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유아업종 뭐 우리 뭐 금호석유라든가 이제 금호석유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뭡니까 조카의 난인가라든지 이제 그런 그 경영권 다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M&A 자체는 호재지만 과연 금호석유는 이제 어떤 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M&A 테마에서 물론 이제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업종도 일단은 우리가 유심히 받아야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다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소리바다, ST 팜스토리, 캠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위성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또 위성 전쟁으로 이제 붙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50년 후에는 이제 뭐 화성이든 네. 이쪽 가서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할지 아니면 거기서 뭐 거주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위성 테마가 지금 부상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뭐 선의 시스템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뭡니까 이제 가덕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린 종목들 다 하나하나 또 새겨서 보시다가 눈여겨 보시다가 추후에 또 관심 가지셨다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금리가 오르면 보험업종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좋은 투자 팁을 주셨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좋은 투자 전략들 잠시 후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각이죠. 이슈킹인데요. 이번 시간에 지난주 일별 상승률 탑 10을 꼽아서 주가 향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별 상승률 탑 10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제 그거는 어제고 네. 오늘은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에 네. 이제 일주일 동안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이제 네. 어제는 오늘 사실 한 주간 다 그건 이제 짚어주셨어요. 제가 네. 요일마다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는 기관화 외국인들이 그 순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네네.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죠. 지난주 15일 날은 이제 우리 하이닉스하고 한국금융지주, HMM, 카카오, 두산 퓨얼셀, 한국조선해양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그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기아차, NC소프트, 셀트리온, LG전자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동시에 매수를 하고 매도한 종목 이렇게 제가 그 빨간색으로 한 거는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고 네. 파란색은 동시에 매도한 종목들에서 뭐 다 아시는 종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원익 IPS, 테스, ENF 테크놀로지, 네페스, 제넥신, SF 반도체. 그래서 뭐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순매수를 보였고, 그러니까 동시에 순매수한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쌍끌이 매수를 네. 한 거고, 이제 동시에 판 종목은 이제 LNF,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되고, 그다음에 CJN에는 이 두 종목이 이제 동시에 매도를 한 종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일 날은 이제 이마트, 롯데케미칼, 신세계, 현대엘리베이터, 수산종목, NC소프트, 삼성 SDI 이런 종목을 순매수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쿠팡에 이제 뭡니까 우리 NYS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네. 지금 뜨는 종목이 네이버하고 이제 이마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 그다음에 이마트도 이제 쑥닷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효과를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이날은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됐고, 그다음 롯데케미칼 일단 화학 업종 중에서는 계속 뭐 어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날 동시에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뭐 NC소프트, 사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죠. 어떤 업체에서 신작이 나오면 또 그쪽으로 몰리고 그렇죠. 또 기존에 올라온 건 빠져가기 때문에 게임주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저부터도 게임에 대해서는 뭐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떤 종목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확률 아이템에도 그러니까 위로 아이템 뭐가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만약에 게임주를 분석하려면 자기가 게임을 정확히 알고서 네. 그렇죠. 뭐 컴투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메드다 여러 게임이 있는데 그럼 과연 신작이 나올 때면 그 게임에 몰입을 해서 장단점을 알고서 레포트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IR 담당자의 말 듣고서 쓰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보면은 펄어비스도 한참 오르다 지금 빠지거든요. 빠지고 그러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거로 봐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주가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게임 업종을 투자하시는 분은 내가 게임을 해보고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뭐 네이버, 대한항공, KTNG, SK케미칼, 삼성전기 이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SFA, JIP엔터, 네. TI 첨단소재, ICD, 원익 IPS. 그다음에 판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Gen, CJNM, SK 반도체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쭉인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간 아직 있구나. 네. 2월 17일은 이제 기간은 SK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 SO에서 이때는 이제 우리 정유 관련주들을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2월 17일 날.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하나생명. 그래서 보험주들이 이제 금리가 약간 올라갈 기미를 보니까 이제 보험주들을 순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네. 뭐 우리 아마 이제 은행주들도 조금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뭐 유리할 거로 봐가지고 이제 금융주도 사실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금융주에 접근은 사실 저는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 시간에 계속 몇 번 했거든요. 네. 금융주는 뭐 우리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뭐 2배 오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어쩌다 10% 많이 오른 네. 종목들이 금융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주는 어떤 면에서는 뭐 예금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그렇죠. 우리 2000년대 뭐 IMF 때 뭐 지방은행서부터 완전히 시중은행 다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많아 네. 거의 뭐 진짜 원금도 못 건지 원금이 아니라 거의 다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예금이라고 접근하는 것도 사실 위험한데,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시 예상되면 그때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증권주를 또 투자를 하는데 네. 증권주도 그동안에 지수가 오르면서 많이 오르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금융주는 또 언제 주가가 또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일단 우리가 보기엔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 이제 가치주도 있고 뭐 성장주도 있는데 우리가 수익률 면에서는 금융주가 이렇게 뭐 들고 있어봐야. 그럼에도 배당이 좀 높다 보니까 관심을 좀 근데 가지시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해서 제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제재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당을 노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못하게 하니까 네. 이제 뭐 회사로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그러네요. 현상이 작년에 올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역시 이제 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기아차, 카카오, 네. 현대차, 모비스, 금호석이 SK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이 좋아하는 대형주들을 전부 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으니까 네. 이 종목들의 작년서부터 올 초까지 매수한 이제 개인들, 이제 동학개미들의 어떤 실망이 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뭐 클래시스, JYP엔터, SK머티리얼, 서진시스템, 쇼박스, 바이넥스, S반도체. 지금 보면은 SF의 반도체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바이넥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진시스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5G 관련주들이 거의 뭐 작년 초반에 올랐다 계속 거의 2년 동안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5G 맨날 뭐 레포트 보면은 투자를 재기한다는데 네. 지금까지 뭐 투자했다고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5G 종목들이 거의 고점 대비 거의 한 20-30% 하락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 5G 관련주들의 어떤 매기가 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5G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재개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그 우리 주식 투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 정도 될까요? 모르시죠? 네. 3.5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기다려요? 3.5일. 그렇죠, 사실. 못 네.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금방 오르기를 바라셔서. 매도한 그렇죠. 종목은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현대바이오야지 이제 네. 2차 전지주들 뭐 에코로 BM 할까 LNF 계속 파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18일 날 목요일 날에 이제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호텔신라, 한국김치 어떤 면에서 이제 한알령 관련주들이 올랐죠. 화장품하고 네. 면세점 좀 올랐는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LG 생활건강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는데 이제 LG 생활건강이 중국에서 이제 고가주가 되겠고 고가 화장품이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우리 중저가인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제가 이제 이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CES 2021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전자 이런 박람회에 왜 참석을 했을까요? 이유는 모르시죠. 네. 이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이 요새 뭐 사내 대표이사들만 새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그 립스틱의 경우에도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 네. 25,000가지 색상을 구별을 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거야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그 맞는 그 여자분들의 어떤 그 색깔에 맞는 그런 립스틱도 바로 그 시간에 사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화장할 때 피부에 침투되는 그것도 이제 약간 AI로 해가지고 즉석에서 그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이제 원대한 꿈이 도약을 있는 것 하려는.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뭐 네일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그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 조그맣게 샵을 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화장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네. 그런 거가 아마 미래 사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네.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런 네네.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뭐 중국 시장 때문에 한번 엎어진 적이 있는 그런 네네네. 경험들도 있어서 네네.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쪽의 화장품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일단 뭐 제2의 사드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결국에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 뭐 그 보따리상들 네. 해가지고 이제 면세점 이쪽에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진 걸로 나타나는데 네. 올해 또 모르겠습니다. 뭐 시진핑이 뭐 상반기에 방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좀 딜레마겠죠.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는 그러한 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잘만 머리만 잘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뭐 중국 관련 이슈 물론 이제 항상 그런 이슈는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도 만약 중국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다른 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많으니까 이쪽이 한번 그런 기술 내에서 한번 도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종목별로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다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존에 매도한 종목들 똑같죠. 삼성전, 하이닉스, 현대차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2월 18일 날 코스닥의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 아까도 전날도 나왔었고 인터파크, SJ그룹, 초록뱀 그리고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제넥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반도체가 이제 SK 반도체가 이날은 순매도로 네. 그러니까 쌍끌이 매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9일 날은 이제 하이닉스, LG, 하이닉스도 이때는 순매수를 했어요. LG이노텍, 금호석유, HMM, DL, 한국금융지, 현대차. 보면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또 며칠 동안 이제 순매수는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MM이 나왔죠. 네, HMM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우리 조선업종, 뭐 운임, 현대상선인데 지금 이제 해운주들이 이제 계속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HMM도 계속 이제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LG전자, 롯데케미칼, 빅히트, 삼성.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라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 개인들이 힘이 미칠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일날 코스닥은 리롱호고,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동진생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네.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 종목은 SNK, CJENM, S반도체. 그래서 S반도체가 앞에 초반에는 좀 쌍끌이 매수하다가 후반부 와서는 쌍끌이 매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테스, 시젠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는 2월 15일 날 매수를 했고 2월 19일 날 매수했지만 또 17일, 18일은 동시에 매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신세계는 이제 계속 이틀 동안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HMM도 이틀 동안 순매수 보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이제 2월 15일 날은 쌍끌이 매수지만 네. 우리 이제 밑에 보시면 2월 17일은 쌍끌이 매도를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5일 중에서 3일 동안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순매수 종목이에요. 순매도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초반에 네. 이틀 동안 순매도 보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무려 3일 연속 그러네요. 매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네. LG전자도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이제 화수목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순매도 보였고, 그다음에 SK케미칼, 삼성물산 역시 이틀 동안 이철씨. 네. 순매도를 보였는데 사실 SK케미칼 주가가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네. 주가가 이제 이 종목 오르다가 또 갑자기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다시 빠져. 이게 보면은 반복되는.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오르고 빠지는 계속 빠지는 거. SK케미칼 한번 주가 오르는 보시면은 만약에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SK케미칼. 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파는 모습이고요. 이제 카카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보시면 이제 원익 IPS, JIP 엔터,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계속 이틀 동안 매수를 했지만은 테스는 이제 월요일 날 매수했다가 금요일 날 매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은 이제 순매수했지만은 목요일 날은 쌍끌이 매도 바뀌었고, SF 반도체는 월화수는 순매수를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 보였다가 화목은 일단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이틀 동안 매도하는 모습, CJNM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젠도 계속 파는 모습에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일 이상 순매수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HMM, 신세계, 그다음에 순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차, 셀트리온, LG전자, SK케미칼, 삼성물산, 현대차. 그래서 뭐 우리가 지수가 오를 리가 없겠죠. 이런 네. 대형 종목들이 순매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차트가 아니라 매매 동향 보면 SK 이제 하닉스가 우리가 보시면은 이틀 동안 매수했다 이틀 동안 매도를 했거든요. 네. 지난 이제 15일부터 이제 보시면은 딱 나오죠. 쌍끌이 매수한 날이 15일하고 19일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중간에 이제 보면은 양매도하는 날이 나오는데 주가를 역시 보면은
쌍끌이 매수한 날은 올랐고 쌍끌이 매도한 날은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외국이나 기관의 순매수 종목은 그날의 상위 랭킹 20위까지 하기 때문에 그 20위 바깥에서 순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료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HTS 자료를 보지만 이 자료 자체가 그 맞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물론 이제 최종치를 집계를 하지만은 장중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정확한 자료를 뿌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거래소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네들이 그 정확한 정보는 자기네 어떤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 이런 쪽에 이제 그 정보를 주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우리가 HTS 쓰는 거나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체크 단말기라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단말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사용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단말기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나머지 HTS는 안 뿌려지기 정확하지 때문에 않게. 이런 네. 거 우리의 장중에 외국인이나 기관 동향은 이런 대형사들이 자기네끼리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이나 뭐 키움이나 삼성이나 다 틀려요. 장중에 보면은 네. 순매도 다 틀려요. 아. 외국인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투자자라면 거래소에 건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혹시 뭔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었어요.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가 소송에 말릴 수가 있죠. 말릴 수 네.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대형 증권사들이 좀 거래소에 돈을 좀 지불을 하더라도 네. 좀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는 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이제 하루 동안은 순매수를 보였죠. 15일 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은 순매도인데 역시 순매수한 날은 이제 상승을 했지만 순매도한 날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3일 연속 순매수인데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이제 역시 순매수한 날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순매도한 날은 빠니까 15일 날하고 18, 19일이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16, 17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MM 이거는 이제 이틀 동안 순매수한 종목인데 특별하게 뭐 나타나는 건 없지만 역시 순매수한 날은 15일하고 17일인데 일단은 주가가 왼쪽 보면 이제 오르는 게 빨간색이 이제 오르는 그렇죠. 거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신세계는 역시 이틀 동안 순매수를 했는데 역시 이제 보면은 16일 날 8,000원 올랐고 그다음에 18일 날 13,000원에서 역시 쌍끌이 매수한 날 금액이 컸어요. 18일 날 그래서 이제 이런 날은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계속 이제 3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이제 주가가 역시 크게 이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수익률 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락률 네.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지면 뭐 이런 주가가 지수 자체가 엄청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뭐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랭킹 3위까지 이제 갔는데 시총에서 3일 동안 이제 순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네이버가 한 3, 4, 5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네. 이제 선물 지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네이버가 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아.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우니까 잘 안 되는데 이제 만만한 게 네이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뭐 7위까지 떨어졌다 다시 3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항상 현물 선물할 때 또 네이버가 이번 3월에는 또 뭔가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하여튼 네이버가 만약에 3월 달에 만기됐을 때 선물 옵션 급락하면은 만약에 종가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고 급등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향후에 이제 주가 향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네이버는 워낙 재료가 많잖아요. 네. 플랫폼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택배서부터 이제 뭐 당일 배송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 관련해서도 계속 좋은 뭐 뭡니까 어디 빅히트하고도 협업을 하고 뭐 그렇죠. JIP YG 플러스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는 계속 확장을 할 거예요.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제 자금을 계속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면 네이버는 계속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도 이제 네이버가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북미 회사도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분명히 이제 지금 목표가도 뭐 거의 뭐 50만 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40만 원에서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가 제가 볼 때는 뭐 머지않아 50만 원을 돌파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지금 50만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카카오도 이제 이에 디질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나오는데 카카오는 좀 재료 자체는 좀 그 우리 네이버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슈는 이제 올해 뭐 그 자회사들 상장 이슈가 있긴 있는데 과연 그걸로 해서 주가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카카오는 우상향으로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네이버가 아마 카카오 주가를 앞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 네이버가 카카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었어요. 네. 하나가 앞서면 이제 계속 쫓아가지고 올라가서 역전되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작년서부터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많이 쫓아왔죠. 그러니까 계류율이 이제 많이 좁혀졌는데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가 좀 힘을 내면은 카카오랑 어떤 조금 근접해 내지는 동등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는 어떤 악재가 있지 않은 한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으로 봐야 네. 된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계신다는 봅니다. 거. 네. 뭐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순매수 순매도 바이오주는 의미가 없죠. 임상 실험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주도는 사실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사실 지금 보면 LG전자도 어떻게 돼요? 지금 이틀 연속 순매도지만 이제 오늘도 아까 빠지는 거 보는데 사실 LG전자는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MC 사업부 우리 스마트폰 그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그마의 이제 어떤 효과인데 사실 마그마의 매출이 뭐 6배 정도 늘어난 거로 보거든요. 네. 2년 안에. 그러면 저럴 때는 LG전자도 좀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뭐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이제 요새는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LG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단은 네. 저는 LG전자도 이제 우상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주사죠. 삼성그룹의 지주사인데 사실 이제 배당 기대감이 있죠.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배당을 하니까 혜택은 삼성물산인데 과연 이제 우리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가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또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무거워요. 그러네요. 무거고 이 종목이 액면가가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5,000원을 환산했을 때 최고의 주식이 아닌가.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환산하면 뭐 50회 곱하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제일 비싼 주식인 거로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S&P 반도체, 테스,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S&P 반도체가 2일 매수를 했고 3일 매도를 하는 모습. 그다음에 테스는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제 반복되는 종목이 매수매도.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원익 IPS, JYP 엔터, 서진 시스템 이틀 이상 순매수를 보였고요. 순매도 종목은 이제 LNF, CJENM, 셀트론 헬스케어, 시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시젠은 뭐 어제도 나왔었죠. 그렇죠. 어닝 쇼크로 해가지고 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그렇고요. 우리 네. 뭐 셀트론 헬스케어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 계속 이슈가 되는 거니까 계속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넥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 네. 관련주도 우리가 뭐 항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이제 반도체 관련인데 SP 반도체, 네. 그다음에 테스 뭐 이쪽인데 테스도 반도체 쪽 관련주인가요? 그럼 뭐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SP 반도체가 이제 요새 핫한 종목인데 역시 이제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한 날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아닌 날은 이제 많이 빠지죠. 근데 이제 19일 날은 또 쌍끌이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어떤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는 이제 뭐 항상 보면 이제 소설 이 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일 매수, 일일 매도인데 이제 주가가 이제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15일 날은 많이 올랐어요. 쌍끌이 매수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넥신도 이제 하루 매수했다가 하루 순매도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도인데 역시 쌍끌이 매수한 날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18일 날은 쌍끌이 매도인데도 일단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올랐는데 이제 그날을 보면 우측에 사모펀드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는 바람에 좀 오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는 뭐 워낙 뭐 알려진 종목인데 그렇죠. 2일 이상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도 이틀 이상 순매수할 때는 기세 좋게 가다가 역시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서진 시스템은 역시 이틀 이상 순매수 종목에서 역시 많이 올랐어요. 39,000원대에서 거의 10% 이상 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NF는 이제 2일 이상 순매도 보이니까는 82,000원대에서 78,000원까지 빠진 모습이고요. CJNM도
근데 이틀 연속 순매도하는 종목으로서 약 14만 4천 원대에서 지금 14만 2천 원대까지 약간 조금 빠진 모습이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틀 이상 순매도한 종목인데 14만 1천 원에서 지금 뭐 13만 6천 원까지 거의 5천 원 이상 빠진 모습이고요. CJ는 이제 이때 이틀 이상 순매도 종목인데 17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6만 원대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어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쌍끌이 매수가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쌍끌이 매도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수급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쌍끌이 매수가 좋냐 나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100%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수급의 개념은 우리가 개인이든 외국이든 뭐 기관이든 사실 그 종목을 만약에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저는 수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주로 개인이면은 네. 그는 수급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 그러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은 전혀 없는데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급에 있어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될 게 쌍끌이 매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인도 수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할 거는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공매도는 또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제 공매도가 안 되지만 이렇게 위에 앞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쌍끌이 매수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도 공매도 하는 게 있는데 네. 공매도는 이게 여기 자료에 안 잡히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투자 임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프닝 벨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고 가는 오전장이었습니다. 향후에 또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또 지수 흐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또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동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프닝 벨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